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와 비도시 땅, 둘 중 하나는 죽을 운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경제뉴스, 연천군 농지 성토 TF 구성, 무분별 성토 단속, 이런 기사가 아직도 많습니다. 무분별 성토, 성토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왕창 성토를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거 왜 하겠습니까? 다 돈이죠. 자본주의에서 모든 행동은 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무분별한 성토를 하는 건데, 성토를 하면은 돈이 된다. 요런 내용이죠. 도로를 기준으로 주택이든 건물이든 개발 행위를 합니다. 허가가 나려면 도로보다도 높은 지대에 있어야지 허가가 나죠. 웬만해서는 오른쪽과 같이 도로보다 낮은 땅은 웬만한 배수라든가 이런 계획이 철저하지 않은 이상 허가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토의 의미는. 여기서 그 비도시 땅의 계급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계급이 형성되어 왔다는 건데, 일단은 확실한 것은 계획관리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이 같은 지역에 두 땅이 비슷한 도로 조건에, 그리고 높낮이도 비슷하고 땅의 모양도 비슷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보다 월등하게 비싸죠.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계획관리지역이 비싼 이유, 건물 짓는 땅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은 임대비가 싸죠. 농사 짓는데 땅을 빌려주면은 임대비 얼마 못 받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은 땅은 공장이든 창고든 주택이든 그것보다는 임대비가 비싸죠. 그리고 앞으로 더 비싸진다는 기대감이 항상 있습니다. 기대감.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이 되고 인구가 늘고 그러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농지가 택지가 되고, 이런 현상을 몇십 년간 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상기 논리의 유통기한은 지났죠. 인구가 증가해 왔던 2020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상기 논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미.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빨간 것이 지금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미래에는 파란색 선과 같이 되겠죠. 그 인구 분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인구수가 감소를 하고 도시가 아마 더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또 인구가 없습니다. 없는 인구에서 감소해봤자 얼마나 더 감소를 하겠습니까? 도시는 지금은 빠글빠글하죠. 도시가 오히려 인구 감소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지 누군가는 살 겁니다. 거주할 겁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거의 시골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 지금이야 신축이라서 거주를 하겠으나 몇십 년 지나면 노후화 될 것이고, 노후화가 되면 입지가 꽝인데 건물도 꽝이다. 그러면 나중에 유령 도시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면 외곽에 있는 땅을 사도 나중에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논리가 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비도시 땅에 불어오는 혁명의 바람,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인구 때문에 그렇죠. 인구 때문에. 비도시 지역 아파트, 건축 원가보다도 매매가가 저렴한 것이 이미 현실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교통도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건축 원가는 지금 많이 올라가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면은 2억 3억 들어가는데 매매가는 2억 3억에 내놓으니까
안 팔리더라. 앞으로 거기 소멸될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 왜 아파트를 사는가? 그래서 건축 원가가 오히려 더 비싸지는 현상. 비도시 지역에는 앞으로 일반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일부 도시 지역들 아마 비도시로 신분 강등이 일어날 겁니다. 혁명의 바람이죠. 도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없는데 도시가 늘어날 수가 없죠.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되면은 계획 관리 지역보다도 농업 진흥 지역 땅값이 더 비싼 곳도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도 원가도 뽑아먹지 못한다. 건물 지을 이유가 없고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농사라도 지으면 플러스 얼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차라리 농사 짓는 땅이 더 좋다. 이런 지역들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고 지금까지의 그 논리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는 쪼그라들고 시골 땅은 쓸모없어지고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들이 늘어나고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시골 땅 완전히 암흑의 세계는 아닙니다. 시골 땅도 기회가 있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출퇴근은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서 출퇴근 편안하게 하고 그 운행비는 무인 택시 운행으로 그 비용을 뽑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고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출퇴근 잠을 자면서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외곽에 거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도심의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죠.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도심의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고 외곽으로 사람들이 조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는 생활 여건이 좀 답답한 아파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저렴하게 거주를 하겠죠. 조금 여력이 되는 사람은 집에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차원에서 내 돈을 좀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은 안 되지만 순수하게 거주를 위해서 외곽 땅을 사서 주택을 비싸게 짓고 거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충분히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이러면은 시골 땅 완전히 맛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제목에 나와 있는 아파트와 비도시 땅 둘 중 하나는 죽을 운명, 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번, 대한민국이 쪼그라들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노인만 빠글빠글하게 될 운명입니다. 지금 출산율 보면 노인만 빠글빠글,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을 실패한다. 배터리, 반도체, 요게 끝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에 실패를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이 없어진다. GDP가 오히려 감소한다. 그러면 그냥 노후 도심 아파트에 옹기종기 저렴한 관리비 내면서 그냥 아파트에 모여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비도시 땅은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농지가 최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4번, 대한민국이 유지될 경우 일단은 노인만 빠글빠글 피할 수 없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에 성공을 해서 돈이 있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비도시 땅을 단독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수요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은 비도시 땅은 안 죽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 여전히 최고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미래가 요렇게 바뀌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기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지. 건축업자들 미분양 요런 거 걱정해가지고 그런데 돈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을 위해서 돈을 투척해야 되는 거지.
건축업자들, 그런 업자들은 살든 죽든 대한민국 미래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마무리로 5번 부동산 위험 분산 투자, 리스크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파트와 비도시 땅 둘 중 하나는 죽죠. 그러면 첫 번째,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렴한 농지 임야 투자가 맞다고 봅니다. 고가의 농지 임야가 아니라 저렴한 농지 임야, 농사 짓고 임업하면 되니까 크게 더 안 떨어지는 저렴한 농지 임야, 그러면 아파트 좀 떨어져도 하나는 살죠. 요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2번 비도시 계획 관리 지역 땅 플러스 도심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살아남는다. 그러면 도심 아파트는 괜찮아지겠죠. 여전히 괜찮겠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괜찮을 거고, 그러면 비도시 계획 관리 지역 땅은 맛이 갈 건데, 하나는 또 사니까, 하나는 살고 하나가 죽으니까 위험 분산 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최선의 분산 투자는 부동산 비율을 줄이고 해외 자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게 최선의 분산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배팅 부동산이지만 부동산은 인구가 줄면서 하락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한민국 사람들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서 부동산 투자는 좀 조심해서 하는 게 맞겠다.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